이번 시간에는 쉐입 레이어와 펜 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과 같이 가로 1000, 세로 1000픽셀짜리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지난 시간에 그렸던 패스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 중에서 얘네들 버리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펜 툴과 벡터는 펜 툴로 그린 것은 패스라 그랬죠. 자, 패스와 쉐입. 자, 패스와 쉐입은 둘 다 벡터입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는 포인터와 핸들로 구성되죠. 그래서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서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에 핸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죠. 자, 포인터와 핸들로 구성되어서 이 포인터를 직접 움직일 수도 있고요. 포인터는 보통 네모로 생겼죠. 그리고 이 포인터마다 붙어 있는 핸들을 이용해서 이 곡률을 조정해서 직선도 그릴 수가 있고 부드러운 곡선 또는 날카로운 곡선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패스와 쉐입은 어떻게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먼저 패스는 펜 툴로 그린다고 했죠. 이렇게 자, Alt키 눌러서 꺾어서 이렇게 한 번에도 그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선을 먼저 그려서 꺾었는데요.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한 번에도 꺾인 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펜 툴을 이용해서 패스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패스는 현재 화면에 보이긴 하지만 레이어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 레이어에 없죠. 레이어에 어디에도 이 펜 툴의 모양은 없어요. 패스의 모양은 없어요. 여기에 레이어 채널 패스에 보면 패스의 워커 패스에서 드디어 이 모양을 찾을 수 있고요. 워커 패스가 아닌 빈 공간을 클릭하면 이것마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패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패스와 아까 쉐입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랬죠.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커스텀 쉐입 중에서 뭔가를 좀 가져와 볼게요. 커스텀 쉐입에 아까 타조, 낙타 이런 걸 가져와 봤는데요. 보트를 하나 열어볼까요? 보트. 여기 이렇게 생긴 보트가 있는데 Shift를 눌러서 종횡비를 유지해주고 무버. 자, 무버는 선택 도구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위치를 컨트롤하다.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V 키를 눌러서 무버의 단축 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커스텀 쉐입에서 배 모양을 꺼냈더니 여기에 새로운 레이어가 생겼고요. 새로운 레이어 오른쪽 밑에 조그마한 쉐입 레이어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자, 그 아이콘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이건 쉐입 레이어를 나타내는 아이콘이에요. 자, 쉐입 레이어는 여기 프로퍼티스 속성에 보면 현재 쉐입 레이어의 트랜스폼에서 위스와 하이트, XY 좌표를 조정할 수 있고 회전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 창을 잘 볼게요. 자, 그리고 위스와 하이트에 락이 걸려 있죠. 그러면은 동시에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데요. 여기 W, H 부분에서 아도비 툴은 여기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미터에 마우스를 올려서 왼쪽 오른쪽으로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이렇게 크기를 파라미터 값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크게도 할 수 있고 XY 값도 이렇게 X,
Y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앵글 값도 당연히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앵글에서도 역시 마우스를 여기에 클릭 앤 드래그, 뭐 스크러빙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앵글엔 변화가 없네. 앵글에는 변화가 안 보이네요. 값을 많이 줘야 변화가 있네. 아까 스크러빙 할 때 값이 너무 적어서 표시가 안 났던 거고요. 네, 조금만 값을 주니까 값이 변화가 없네요. 자, 여기에 0도 해서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고 이렇게 이런 걸 보통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에 스케일에 관련된 거, 스케일, 그 다음에 포지션에 관련된 거, 포지션, 로테이션에 관련된 거, 이 세 가지 값이 들어있는 거죠. 이 전체를 묶어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쉐입 레이어는 트랜스폼 정보를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 표현 방법에 관련된 거죠. 지금 연두색으로 채워져 있고 외곽선이 검정색인데 표현 방법을 바꿔볼게요. 여기를 눌러서 다른 색을 선택해주면 그 색이 채워지고요. 또 여기 스트로크에서 뭐 다른 색을 해주면 그 색이 이렇게 경계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픽셀인데요. 이 3픽셀을 이렇게 키워주면 굵은 테두리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여기 선의 모양이 있는데 실선인데요. 점선을 해주면 한 번에 점선, 또 더 촘촘한 점선, 이런 게 한 번에 가능하죠. 자,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쉐입 레이어에는. 그런데 이 쉐입 레이어와 이 쉐입 레이어에 있는 이 요소의 변화를 좀 줘볼게요. 이 쉐입 레이어는 벡터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벡터를 좀 손을 대 볼게요. 자, 얘 보기 좋게 그냥 실선으로 해두고, 벡터를 손보려면 펜툴에서 손을 봐야 되는데요. 펜툴로 가게 되면 이 그림을 수학적 공식처럼 수학적으로 저장한다 그랬죠. 점과 점과의 관계를 저장하기 때문에 역시 펜툴을 쓰게 되면 현재 쉐입 레이어의 쉐입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죠.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패스에서 포인터를 수정했던 것처럼 이 점을 컨트롤하고 싶어요. 제어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드래그하면 그 점만 색깔이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선택된 점을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자, 메시지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라이브 쉐입이라는 상태가 일반적인 패스로 바뀝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라이브 쉐입이라는 것은 이 쉐입 레이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프로퍼티에서 속성창에서 트랜스폼과 어피어런스를 조정할 수 있는 상태의 그 레이어가 쉐입 레이어, 라이브 쉐입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경로에 사용자가 임의로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면 일반 패스로 바뀝니다 하고 물어보는데요. yes 해볼게요. 자, 이걸 yes 함과 동시에 여기 속성창이 바뀌게 될 거예요. 해볼게요. yes. 자, 속성창이 바뀌면서 아까 있던 트랜스폼과 어피어런스 속성창이 없어지고요. 쉐입 패스와 density, 그 다음에 feather, 이런 값들이 나오게 돼요. 이건 패스에 대한 일반적인 패스에 대한 건데요. 자, 얘를 density는 밀도라는 건데요. 현재 이 쉐입 레이어를 얼마 정도의 밀도로 채울 거냐, 뭐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옅어지면은 자기 색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density. 자, 그 다음에 feather 값은 경계선을 흐리게 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현재 0픽셀인데 값을 주면 얘가 부드럽게 확장될 거예요. 약간 부드러워졌고요. 많이 부드러워졌고,
더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자, 마치 블러 이펙트를 준 것처럼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라이브 쉐입이라는 애가 이 펜 툴을 가지고 편집을 이렇게 해버렸더니 레귤러 패스라는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쉐입이 패스로 바뀌게 되고요. 물론 여기 패스 창에도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것이 여전히 패스로 나오게 됩니다. 범선 11 쉐입 패스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커스텀 쉐입에 있는 어떤 객체를 꺼내서 일반 패스로 바꾸는 것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들 그냥 다 버리고, 자, 얘도 버리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해도 되고요. 아니면 펜 툴을 눌러서 직접 드로잉을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패스를 클릭한 채로 꺼내서 아래쪽에다가 붙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레이어 상태와 패스 상태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되고요. 아까 이 설명을 위한 레이어는 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백그라운드 레이어 하나만 있고요. 패스는 텅 비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패스에 새로운 패스를 추가를 해도 되고요. 펜 툴을 가지고 바로 시작하면 새로운 패스 레이어가 생깁니다. 자, 대략 하트 모양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랬더니 패스 레이어에 새로운 워크 패스가 하나 생겼고요. 레이어는 여전히 변화가 없죠. 자, 직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곡선으로 바꾸면 좋다고 그랬죠. Alt키, 현재의 곡률을 새로운 대안의 곡률로 바꿀게요. 컨트롤. 자, 지금 모두가 선택되어 있죠. 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면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점 하나만 움직이려면 컨트롤 드래그 그 점만 선택해서 다시 컨트롤은 포토샵에서 위치를 조정하다입니다. 얘도 Alt 컨트롤 Alt 아니 컨트롤 위치를 먼저 조정해 두고 Alt.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괜찮게 잡아 볼게요. 자, 앞 시간에 배웠던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생긴 하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근데 하트를 만들었는데 쉐입이 아니죠. 그냥 패스일 뿐이죠. 이 상태를 일반 아까 쉐입 레이어처럼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 상태를 한번 저장할게요. 세이브 해죠. 자, 데스크탑에 패스 쉐입이라고 저장을 하나 해놨고요. 자, 현재 상태를 지금 패스 상태를 쉐입 상태로 바꿔볼게요. 펜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 바를 보면 펜 툴에 관련된 옵션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쉐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Make New Shape Layer라고 도움말이 나오네요. 클릭하면 자, 현재 상태가 자동으로 Shape Layer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드로잉 했던 거랑 Shape Layer의 패스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사실상 지금 똑같은 거지만 워커 패스가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것 밑에 있는 Shape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Shape 레이어의 벡터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패스를 쉐입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패스를 쉐입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방법은 펜 툴에서 옵션 바에 쭉 따라가서 쉐입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Make a New Shape Layer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하나를 더 알아볼게요. Undo 하면 되겠죠. 자, Undo 하면 워커패스만 있는 이전의 상태로 똑같이 돌아갔고요. 여기에 레이어의 패스가 아니고, 저 아래쪽은 패스죠. 지금 분리해놔서 레이어의 아래쪽에 있는 여기 Adjustment, 자,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 자, Create New Fill, 채우기 레이어 또는 Adjustment, 조정 레이어. 채우기 레이어도 만들 수 있고 또는 조정 레이어도 만들 수 있는 명령이죠. 여기를 눌러서 자, 솔리드 컬러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색상 색상 단색 컬러죠. 단색 컬러. 자, 그렇게 했더니 사용자에게 어떤 색상을 채울 건지를 물어보고요. 기본적으로는 포토샵에 있는 포어그라운드 컬러를 보여줍니다.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커스텀 쉐입에서 옵션으로 지정해놨던 연두색 채우기와 뭐 그런 걸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상태의 포어그라운드 컬러를 바로 채우기 컬러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OK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더니 아까와 똑같이 새로운 쉐입 레이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패스에도 워크 패스와 쉐입 레이어의 패스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패스를 쉐입 레이어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패스를 쉐입 레이어로 바꾸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레이어 상태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블렌딩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혼합 옵션. 자, 블렌딩 옵션에서는 우리가 레이어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죠. 여기 있는 블렌딩 옵션은 이거 자체도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의 포토샵들에서는 이 순서가 좀 적절하게 잘 바뀌어서 제일 아래쪽에 드랍 섀도우, 저 위쪽에 베벨 앤 엠보서, 이게 마치 입체적인 느낌의 레이어 순서처럼 되어 있는데 좀 직관적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자, 먼저 드랍 섀도우 해볼게요. 자, 그림자가 생겼는데 표가 잘 안 나네요. 자, 그림자, 이 옵션에 들어가려면 현재 여기 블렌딩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른 게 선택될 때마다 이 오른쪽에 그것의 프로퍼티스, 속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랍 섀도우를 바꾸고 싶으면 드랍 섀도우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일단 헷갈리니까 꺼볼게요. 자, 드랍 섀도우가 앞에 체크표가 있는데요. 체크표가 있으면 적용되었다는 뜻인데 없을 때와 있을 때 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크게 잘 안 보이죠. 확연하게 차이를 만들어 볼게요. 반드시 드랍 섀도우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드랍 섀도우 메뉴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건 조명의 방향인데요. 자, 조명을 약간 왼쪽 위에서 비춰 볼게요. 그리고 그림자의 거리를 3픽셀이라 표가 잘 안 나는데 값을 크게 주면 그만큼 뚝 떨어져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조명의 방향을 조금만 더 조절해서 네, 이렇게 보이게. 자, 드랍 섀도우는 이렇게 그림자를 떨어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하트 모양의 입체감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베벨 앤 엠보스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줘 볼게요. 여기를 체크하면 되고요. 자, 역시 베벨 앤 엠보스의 세부 속성을 제어하려면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 자, 사이즈 값을 키워주면 저 턱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죠. 많이 높여주면 볼록한 풍선처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업다운이 있는데요. 업은 위쪽으로 볼록해지는 거고요. 다운은 아래쪽으로 오목해지는 게 되겠습니다. 값을 조금 주면 좀 표가 나겠죠? 업. 그리고 여기 스타일에서는 이너 베벨, 안쪽으로만 베벨을 주는 건데요. 뭐 바깥쪽으로도 베벨을 줄 수 있고요. 좀 바깥쪽 베벨은 표가 잘 안 나죠. 벡터라서 표가 잘 안 납니다. 비트맵에서는 괜찮아요. 하여튼 바깥쪽으로 베벨 주기, 안쪽으로 베벨 주기 또는 엠보싱 주기. 엠보싱은 이 외곽 경계선을 이용해서 양쪽 다 주는 건데 뭐 지금 이런 세부적인 옵션들은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쉐입 레이어를 이용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 여기에다가 뭐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텍스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다가 글자를 쓸 수 있는 옵션 현재 나는 200포인트 해서 아주 큰 글자죠. 30으로 좀 줄여볼게요. 자, 그리고 글자를 뭐 자기 이니셜이나 또는 뭐 영문 이름, 한글 이름 원하는 걸 쓰고요. 여기에서 글꼴을 조정할 수 있죠. 자, 영문이니까 쓸 수 있는 글꼴이 좀 더 많네요. 뭐 적절한 자리를 찾아서 자, 색깔도 좀 바꿔 볼게요. 자, 이 텍스트의 색깔을 바꾸려면 반드시 텍스트 모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옵션 바에서 텍스트 레이어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나는 짙은 푸른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쉐입 레이어의 컬러를 바꾸려면 이 쉐입 모드 뭐 지금 여기는 이제 펜 툴로 왔는데 이 펜 툴은 여기 패스를 수정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 컬러를 바꾸려면 이펙트 더블 클릭. 자, 여기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뭐 기본적으로는 현재 포그라운드 컬러가 채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컬러 오버레이 이런 걸 이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컬러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깔을 아예 완전히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현재 오케이 해볼게요. 자, 현재 레이어의 썸네일에서는 우리가 처음 사용했던 자주색이 보이는데요. 실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연두색이 보이죠. 그 이유는 이 레이어에 컬러 오버레이라는 효과가 적용돼서 그런데요. 이 효과를 꺼버리면 원래 색이 보이게 되죠. 자, 베벨 앤 엠보스의 효과를 꺼버리면 볼록한 상태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드랍 섀도우를 꺼버리면 그림자 효과가 없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 그린 패스를 얘를 안 보이게 하고요.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처음 그린 이 패스를 그대로 지금 만든 것처럼 하려면 또 다른 비슷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